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옥근 혼술 11월 8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민감한 문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취재도 했고 또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을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바로 이겁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지금 상당히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죠. 무차별 투망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줬다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은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인요한의 독자 플레이인가 아니면은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가, 특히 윤심이 실렸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는가, 그 부분을 제가 종합적으로 취재도 하고 또 판단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요한 위원장이 이슈를 선점한 것은 맞습니다. 이 전국에서 이재명이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마치 유죄를 받은 것처럼 여의도에 복귀해서 전국 주도권을 쥐려고 했는데 인요한이 던지는 이 혁신 카드들, 다양한 여러 가지 좀 폭발성 있는 그런 카드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선점한 메가 서울 이슈, 서울의 이 권역별로 수도권을 뭉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 거기에 따라서 파생이 돼서 영남권도 그렇고 호남권도 그렇고 이 권역별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슈를 완전히 선점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인요한이 던지는 이슈들은 일정 부분은 혁신위원회의 권한 밖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인요한 작품인가 싶을 정도로 고개를 좀 갸웃거리는 것들도 있죠. 자, 대표적인 것이 혁신안 1호라고 이야기했던 소위 사면입니다. 유승민은 사면 대상은 아니었죠. 근데 유승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젠틀맨 이렇게 인요한 위원장이 칭찬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준석, 홍준표, 김재원을 징계에서 풀어준다. 당원권 징계에서 풀어준다. 김재원 전 의원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준석, 홍준표 둘 다 사면을 해준다니까 오히려 반발을 하고 더 크게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오히려 인요한 위원장을 조롱을 하고 야유를 하면서 부산까지 찾아가는데 영어로 말하면서 일종의 망신을 주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죠.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인요한 위원장이 집착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제 오늘 저번에 그 망신을 당하고도 어제 오늘 계속해서 그래도 이준석을 만나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또 심지어 이준석을 위해서 이준석의 멘토인 김종인까지 찾아가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그냥 단순히 이준석을 끌어안기 위한 것, 그리고 또 여기서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준석이 당을 나가더라도 독자 행동을 하는데 제약을 두는 어떤 명분 뺏기 이런 차원도 또 아닌 것 같아.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니까. 만약에 그런 명분 뺏기가 터졌으면은 한 이 정도 돼서 포기를 했겠죠. 근데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 그 다음에 홍준표 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사면하느냐, 금방지다 이런 식으로 또 야유를 퍼부었는데 오늘 홍준표 또 만나러 인요한이 대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혁신안 1호인데 1호 혁신안인데 2호 혁신안도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게 만들죠. 이렇게 이야기했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그 다음에 당 지도부 3선 이상 중진은 불출마하거나 험지로 가서 출마해라.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전체 89명의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중에서 이 사람들이 34명, 그러니 거의 40%에 가까운 사람들을 물갈이 대상으로 혁신위원장이, 그것도 지금 여권을 떠받드는 핵심 축이죠.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 지도부, 중진 이러면은
국민의힘의 핵심 축인데 핵심 축을 몽땅 교체하거나 험지에 나가서 장렬히 전사를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정도 안 같으면은 정말 이 국민의힘을 완전히 해체하려는 그런 시도로도 보인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 핵심 그 핵심에 있는 사람들, 가장 이 국민의힘을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을 내치려고 하고 막 분탕을 치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과연 국민의힘을 위한 혁신 아닌가?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한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친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그러면은 뭐 장제원, 권성동, 뭐 이철규, 윤한홍, 뭐 박성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언론 생각이 나죠. 자, 이 사람들을 만약에 이것이 윤심이 묻어 있다. 윤심에 따라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정에 따라서 그렇게 전제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일종의 차도살인을 하고 있는 셈이죠.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서 쳐내놓은. 자, 그 과거 정치권에서 뭐 그런 일들은 간혹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나서 정치를 하면서 주변에 있던 본인의 일종의 가신 그룹들도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나서 호가호위하면은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세력을 끌어들이는 그런 상황은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동교동계를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김중건 당시 영남의 그 민정당 출신 김중건 전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을 해서 견제를 하게 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정동영 같은 신진 세력을 그때 당시에 신진 세력을 끌어들여서 건로갑을 견제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인데 이선 퇴진론을 막 부르짖게 하고 자 그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친윤 좀 전에 말씀드린 5명 정도 이 그룹을 대체할 만한 정치권 세력이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차도살인을 해서 본인이 정치 입문을 할 때부터 곁에서 도와줬고 정권 탄생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는 1등 공신인데 그걸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내치려고 한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인류한 위원장이 이 친윤 핵심까지 이렇게 손을 떼는 것이 뭔가 좀 석연찮다. 윤심이 실린 건 아닌 것 같아 이 말이죠. 직접적으로 실린 건 아닌 것 같아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지도부는 그냥 차치하고 김기현 대표만 봐도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친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실상 만들었죠. 이준석 당시 대표가 하도 난장을 쳐서 이준석 트라우마 때문에 친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나경원, 안철수 뭐 다 견제를 하면서 김기현 대표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물론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패배를 하는 뭐 그래서 지금 좀 변화가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당장 김기현에게 이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는 용산에서 나오지 않고 있죠. 오히려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김기현에게 사실상 불출마를 선언을 하라는 것은 이것은 이 김기현의 손발을 꺾는 겁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김기현 대표가 총선까지 그대로 당을 끌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미래가 없는 그 정치인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지도부를 직접 겨냥한 것도 뭔가 석연찮다. 그 다음에 중진들에 대해서 지금 중진들 불출마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중진들이 영남 중진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물러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와 정치를 할 것인가 그리고 국회에 협조를 얻을 것인가 이런 것도 보면은 이 중진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도 윤심이 실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실린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타겟으로 삼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한번 제가 살펴보죠. 그러니 이 인식은 뭐 제가 취재를 한 것도 있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제가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먼저 유승민을 지금 젠틀맨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인요한은 유승민은 대선 후보 경선 때 가장 집요하게 윤석열 후보를 괴롭혔고 나중에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가서 김원혜 후보에게 지고 나서 윤석열이 자격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사사건건 민주당보다 더 심하게 시비를 거는 그런 인물이죠. 자, 상당히 적대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이고 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도 유승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젠틀맨이라고 해서 끌어들인다. 이준석, 말할 필요도 없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준석에 대한 인식은 그때 근성동에게 보낸 문자, 내부 총질, 여기서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대선 때 그렇게 소동을 벌여서 또 붙잡아 놓으면 또 가출하고 했던 그 말썽쟁이, 이준석에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또 본인을 겨냥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양두구육, 이런 발언까지 하고, 정권 초기에 여당 대표가 본인이 징계를 받았다고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렇게 소동을 벌였는데 그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안을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런 말까지 했죠. 그 다음에 홍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계속 각을 세우고 있는데 최근에 그때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때 이재명이 대구 가서 홍준표를 만났는데 그때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경험이 없는데 잘 가르쳐줘라. 이재명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뒷담화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도 저는 들었습니다. 자, 친윤 핵심들을 제거하려고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했던 그런 그 상황과는 다르죠. 김기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친정체제인데 지금 보선에서 졌지만은 여전히 지켜보는 중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하면은 결국 윤심이 실리지는 않았다. 윤심이 전폭적으로 실리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인요한 혼자 할까? 인요한 혼자 할 수가 없죠. 인요한은 전혀 국민의힘 안에 아무런 기반도 없고 정치적 경험도 없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리 그래도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뒤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인요한 순천 촌놈을 자처하는 인요한을 혁신위원장 자리에 앉혀서 이렇게 이 칼을 휘두르게 했는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인요한 추천한 걸로 거명되는 인물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입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인요한 위원장이 처음에 와서 이제 기자들에게 김한길과의 관계를 물으니까 김한길과는 매일 전화하는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부인 탤런트 최명길 씨와 같이 방송을 한 이후에 4, 5년 전에 한 이후에 매일 통화하는 사이다. 상당히 부부와도 김한길 부부와도 가깝고 김한길 위원장과도 매일 통화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증거를 한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 김한길이구나,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깜짝 놀란 김한길 위원장 쪽에서 우리는 그런 사이까지는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통화한다. 그렇게 하니 이 인요한 위원장도 나중에 말을 바꿨습니다. 매년 통화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도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을 했다. 그리고 이 추천을 한 사람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름이 추천을 했던 걸로 좀 짐작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철규, 바로
사무총장 하다가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이철규 의원이 인요한 위원장을 지난 8월에 친윤 공부 모임이 하나 있죠. 뭐 국민 공감이라는 거. 친윤 공부 모임에 외부 특강 인사로 인요한 위원장을 추천을 했다. 주선을 했다. 특강을 하도록. 그 사람이 이철규 당시 사무총장이었다. 그래서 이철규 추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장이 이 인요한을 추천했다. 그러니까 형식은 일단 김기현 대표가 뭐 임명을 하는 형식이니까는 추천자가 김한길이든 이철규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이 뭐 동시에 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심전심으로.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 누가 추천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것이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추천을 한 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김한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인요한을 만약에 김한길이 추천을 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한길에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도 인요한 카드를 오케이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철규 의원이 추천을 했다고 해도 결국은 임명은 김기현 대표가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뭐 사전에 알고 오케이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뭐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혁신위원장 누구 해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공감대는 형성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총선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되는 선거가 있는데 이걸 그냥 뭐 수수방관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인요한의 이 혁신위원장 발탁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일종의 뭐 묵시적으로 뭐 승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인요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손절하려는 사람들, 이 홍준표, 뭐 이준석, 유승민 이 사람들에게는 계속 손을 내밀어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 친윤 핵심들, 아니면은 뭐 김기현이라든가 당의 중진들, 이 사람들은 인요한을 왜 내치려고 할까? 여기서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인요한 사이에 그 중간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 합리적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뭐 추측이긴 하지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은 이 가능성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한길 국민대통합위원장, 얼마 전에 힘을 실어줬죠. 국민대통합위원장 그 만찬에 여당 지도부까지 다 불렀고 장관들도 다 불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이후에 뭐 인요한 체제도 들어서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한길에게 총선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좀 다양한 그림을 좀 짜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했고, 그 아마 김한길 위원장이 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일부 이야기도 나왔던 건데 빅텐트를 치는 거죠. 범보수 중도까지 합해서 빅텐트를 치는 방안. 그때 뭐 비명계까지 끌어들인다, 민주당 비명계도 끌어들인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김한길의 이 필승 전략은 보수 중도 또는 합리적 진보까지 빅텐트를 치는 상황, 그런 상황을 그렸고,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구체적으로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구상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정도 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한길이 결국은 이 민주당 쪽과도 상당히 인연이 많은 순천에서 뭐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인요한 본인도 민주당 사람들과 가깝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김한길도 민주당 출신이죠. 그래서 인요한을 김한길이 낙점을 해서 우선 이 당 내에 있는 유승민, 이준석, 홍준표 이쪽을 먼저 끌어들이는, 포용을 하는
그런 작업을 넌지시 지시처럼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인요한을 직접 낙점은 한 것은 아니지만은 인요한 뒤에 김한길이 있어서 김한길이 인요한을 통해서 이런 일종의 어떤 제거할 사람은 제거하고 아니면은 다시 끌어들일 사람은 끌어들이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그러니까 윤심이 실린 것이 아니고 김한길의 요정이 지금 실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김한길에게 이 여권 개편까지 좀 이신점심으로 좀 좋은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식의 어종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김한길이 인요한을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김한길에게 왜 이런 일을 맡겼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이 2013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때 대중에 알려줬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것도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상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줬는데 그때 민주당 대표가 김한길이었습니다. 김한길이 그런 틀을 깔아준 거죠. 그 장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인연이 돼서 검사 시절에도 김한길 전 대표와 자주 이렇게 친분을 쌓았고 정치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많은 상의를 했고 김한길과 자 그런 사이인데다가 김한길은 그전에 이 노무현 정부 초기에 그 새천년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고 또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이 이 뭉치는 과정에서도 또 김한길이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뭐 창당 전문가 그리고 정계 개편에 능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 김한길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맡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저희 합리적 추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선거를 이기기가 어렵죠. 무엇보다 만약에 이것이 다 성사가 된다고 해도 빅텐트를 쳐서 성사가 된다고 가정을 해도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까지 다 들어오고 가정을 해도 이 유승민, 이준석이 다시 들어오면은 본인들의 지분을 요구를 하겠죠. 2020년 총선 때 그 한교안 대표 체제에서 공천 파동을 겪은 것도 그때 보수 뭐 대통합 이렇게 하면서 유승민 세력을 끌어들여서 한 30% 정도 지분을 요구하는 바람에 공천 파동이 일어나서 그것이 선거 패배의 한 요인이 됐다. 그때 뭐 코로나 포퓰리즘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자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것이 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또 그때 대선 한창일 때 가출 소동을 피던 것처럼 또 총선이 한창일 때 만약에 다시 들어오면은 또 어떤 소동을 빚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 선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선거에 이긴다고 해도 그거 이 여당이 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아슬아슬합니다. 그 당권을 놓고 그 새로 들어오는 유승민, 이준석 이쪽과 기존의 친윤계와 엄청난 갈등을 벌이겠죠. 그래서 이긴다고 해도 곧 분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지금 김한길이 이것을 이 방안을 뒤에서 추진하고 있다면은 이 방식은 윤석열 정부에 결국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그런 방식이다.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